휴스턴 쉘 에너지 스타디움의 관중석이 빈틈없이 꽉 찼다는 보고를 전해 들었을 때 제 입에는 자부심 섞인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실 그것은 충분히 예견된 폭풍이었습니다. 아시아를 넘어 이제는 전 세계 축구의 아이콘이 된 손흥민. 그가 발을 들이는 곳마다 구름 관중이 몰려드는 현상은 이제 MLS 무대에서 더 이상 놀라운 뉴스조차 아닙니다. 지난 시즌 서부 컨퍼런스 12위에 머물며 침체기에 빠졌던 휴스턴이 단숨에 좌석매진이라는 기적을 쏘아 올린 이유, 그것은 오직 단 하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캡틴 손흥민이 이곳에 온다는 사실, 그 압도적인 존재감 하나만으로도 텍사스의 밤을 불태우기엔 충분했습니다. 저는 지난 26년간 이 리그의 수장으로서 수많은 슈퍼스타의 탄생과 이적을 현장에서 지켜본 산증인입니다. 데이비드 베컴이 미국 땅을 밟았을 때의 그 센세이션, 티에리 앙리가 뉴욕을 수놓았을 때의 화려함, 그리고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가 마이애미에 상륙했을 때의 그 거대한 충격까지 모두 기억합니다. 하지만 제가 감히 단언하건대 손흥민이 MLS에 불어넣고 있는 영향력은 그들이 보여준 것과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불과 일주일 전 저는 LA 메모리얼 콜리슴에서 그 차이를 온몸으로 체감하며 전율했습니다. MLS 역사상 가장 거대한 개막전이자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린 그 운명의 날, 7만 명이 넘는 관중이 내뿜는 뜨거운 함성 속에서 손흥민의 LAFC는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를 3대 0기라는 처참한 점수로 격파하며 리그의 판도를 뒤흔들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수비진조차 혀를 내두르게 만드는 손흥민의 공간 침투. 그는 다비드 마르티네스의 선제골을 마법처럼 어시스트하며 경기의 흐름을 단숨에 LAFC 쪽으로 끌어왔습니다. 그날 밤 콜리슴에서 터져나온 함성은 단순한 응원을 넘어 마치 월드컵 결승전의 현장에 와 있는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니 이번 휴스턴의 이례적인 관중 동원은 어쩌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할 손흥민 효과의 서막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저는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휴스턴이 준비해온 것은 축구가 아니라 잔인한 전쟁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라운드 위에는 거친 몸싸움이 난무했고 흐름을 끊는 빈번한 파울과 심판을 향한 양팀 선수들의 격앙된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쉘 에너지 스타디움의 열기는 뜨거웠지만 그 열기의 성격은 점점 저를 불안과 우려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비록 LAFC가 70%에 달하는 압도적인 점유율로 경기를 유린하며 주도권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휴스턴의 수비벽은 좀처럼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처절한 수비의 중심에는 공이 아닌 오직 손흥민이라는 이름 석자를 지워버리려는 도끼 어린 집중 견제가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단 한 번의 움직임을 가져갈 때마다 두세 명의 수비수가 마치 사냥개처럼 달려들었고 그가 공을 터치하는 찰나마다 정당한 수비의 범주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거칠고 빈틈없는 몸싸움이 뒤따랐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수비와 폭력의 경계선은 점점 희미해졌고 제 가슴은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역시 축구 도사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극심한 견제를 오히려 역이용하는 영리함을 선보였습니다. 수비수들이 자신에게 쏠리는 그 찰나의 빈틈을 포착해 동료들에게 완벽한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부안가의 날카로운 슈팅이 골키퍼에게 막혀 나온 리바운드 볼을 손흥민이 감각적인 왼발 슈팅으로 연결하던 장면은 비록 조나단 본드 골키퍼의 미친 듯한 연속 선방에 막히긴 했으나 그가 왜 프리미어리그에서 10년 동안 최전선을 지배한 월드클래스무인지를 전 세계에 증명하는 플레이였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전반 막판으로 접어들면서 제가 품었던 불길한 예감은 잔혹한 현실이 되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견제의 강도는 이미 이성을 잃은 수준으로 치닫고 있었고 공의 궤적보다는 선수의 신체를 겨냥한 위험천만한 접촉이 노골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사건은 전반 추가 시간에 터졌습니다. 0대 0의 팽팽한 균형이 이어지던 긴박한 순간 손흥민이 2선 중앙에서 공격의 물꼬를 트기 위해 공을 받으러 움직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휴스턴의 센터백 안토니오 카를이 뒤에서 맹렬한 속도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시선은 공을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이 한 발 앞서 볼을 차지하려던 찰나 카를의 스터드는 손흥민의 왼쪽 아킬레스건 부위를 그대로 찍어 눌러버렸습니다. 밟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합니다. 스터드를 세운 채 선수의 가장 치명적인 부위를 뒤에서 가격한 것입니다.
손흥민은 그 자리에 고꾸라졌습니다. 그가 그라운드에 쓰러져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한동안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에 경기장은 순식간에 차가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화면을 지켜보던 저 역시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킬레스건, 축구 선수에게는 생명줄과도 같은 부위입니다. 자칫 파열이라도 된다면 선수 생명 자체를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부상 부위입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직전 토트넘 경기 중 안와골절이라는 끔찍한 부상을 당하고도 안면 마스크를 쓴 채 사지를 사수했던 손흥민의 그 불굴의 투지를 말입니다. 그때도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숨을 죽이며 그의 회복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 MLS의 경기장에서 또다시 그 악몽이 재현될 뻔한 것입니다. 다행히 주심은 그 잔인한 장면을 바로 코앞에서 목격했습니다. 일절에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주심은 즉각 카를에게 다이렉트 레드카드를 선언하며 그를 경기장에서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이 명백한 판정을 두고 말도 안 되는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휴스턴의 벤슨 감독은 기자회견장에서 주심이 처음에 옐로카드를 꺼냈다가 손흥민이라는 이름값을 확인하고 레드카드로 바꿨다라는 식의 몰상식한 주장을 펼치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심지어 일부 휴스턴 팬들은 손흥민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조롱하며 그에게 아카데미 상급 연기자라는 입에 담지 못할 비하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리그의 수장으로서 이 모든 비겁한 반응에 대해 명확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레드카드는 100% 정당한, 아니 그 이상의 조치가 필요했던 판정이었습니다. 공의 방향과 전혀 무관하게 뒤에서 접근해 스터드를 세워 아킬레스건을 타격하는 행위는 고의성 여부를 떠나 선수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반스포츠적 폭력입니다. 카를의 행위가 고의가 아니었다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이 지적했듯 경기 후 공개된 손흥민의 발사진은 참혹했습니다. 스터드에 긁히고 짓눌린 자국, 그리고 피가 배어 나오는 아킬레스건의 상태는 이것이 결코 연기가 아님을 온몸으로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경기 후 믹스트존에서 포착된 영상 속 손흥민은 발목에 두꺼운 아이싱을 한 채 테이핑으로 부상 부위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발목 상태를 걱정하며 물었을 때 손흥민은 불평 한마디 없이 그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 하나에 제 가슴은 먹먹해졌습니다. 이것이 과연 조롱받아야 할 연기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는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품격이자 위대함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위협이 일회성 사고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후반 막판 아민 부드리의 환상적인 패스를 받아 골키퍼와 1대1 상황으로 질주하던 손흥민을 이번에 내는 아구스틴 부자트가 뒤에서 무자비하게 잡아 끌어당겼습니다. 명백한 득점 기회 저지였고 주심은 다시 한번 레드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 경기에서 무려 2장의 레드카드, 그리고 그 모든 파울의 대상은 단 한 사람, 손흥민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명백한 패턴입니다. 상대 팀들이 손흥민을 막지 못해 선택하는 가장 비겁한 방식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LAFC의 이 대영승리라는 완벽한 결과, 뒤에 숨겨진 이 위험천만한 신호를 저는 결코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손흥민이 MLS에 입성한 지 한 달도 차이되지 않은 시점에서 벌어진 이 사태는 리그 전체의 경고등입니다. 저는 MLS 총재로서 이번 시즌부터 모든 경기 주심들에게 더욱 강력하고 엄격한 지침을 하달할 것입니다. 첫째, 공과 무관하게 선수의 아킬레스건, 발목, 무릎 등 부상 위험이 직결된 부위를 타격하는 행위는 고의성 여부를 막론하고 즉각적인 퇴장과 엄중한 사후 징계를 내릴 것입니다. 둘째, 특정 스타 선수에 대한 집중 견제가 전술의 범주를 넘어 폭력으로 변질되는 순간을 심판들이 정확히 포착할 수 있도록 전례 없는 심층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위험한 태클로 인한 판정에 대해 상대팀 감독이나 구단이 피해 선수를 비하하거나 판정을 조롱하는 발언을 할 경우 리그 차원의 강력한 모니터링과 징계를 병행할 것입니다. 벤슨 감독의 발언처럼 스타 선수 보호라는 프레임으로 심판을 압박하는 행위는 리그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저는 경기 중계 화면의 마지막 장면을 잊을 수 없습니다. 아이싱을 한 채 절뚝거리면서도 팬들을 향해 미소를 잃지 않던 손흥민의 뒷모습,
그는 단순히 유명한 외국인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 리그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심장이자 MLS가 축구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나아가는 길목의 가장 핵심적인 자산입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 하나로 전 세계가 MLS를 주목하고 2026년 피파 월드컵을 석 달 앞둔 지금 우리 리그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바로 손흥민이 뛰고 있는 리그라는 자부심입니다. 저는 그가 안전하게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제 모든 권한을 걸겠습니다. 거친 태클과 비매너가 전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는 비극은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아킬레스건을 밟히고도 다시 일어나 풀타임을 소화하며 두 도움으로 승리를 견인한 손흥민, 그의 강인한 정신력에 경의를 표하며 저 또한 맹세합니다. 다시는 이런 아찔한 순간이 반복되지 않도록 손흥민과 함께 이 리그가 가장 아름답고 안전한 축구의 성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손흥민이라는 위대한 선수를 맞이한 도리이자 책임입니다. 이상 태극튜브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